외관만 멋지고 세련됐다고 진짜 좋은 건물일까요? 벽 너머, 천장 위, 바닥 아래.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는 각종 설비가 튼튼해야 진짜 좋은 건물.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좋은 건물의 진정한 조건.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. 차인호 아나운서, 네. 집에 수돗물이 안 나와서 고생해 본 적 있나요? 그럼요. 불과 몇 시간만 안 나와도 정말 사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 물뿐만이 아니죠. 지금 저희가 있는 이 스튜디오에도 공기 조화 시스템이 없다면 아마 숨이 턱턱 막히게 될 겁니다. 맞습니다. 이런 설비들이 바로 건물에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과 함께 건강한 건물은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이 대한기계설비협회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좀 낯설어요. 그러시죠. 어떤 일을 하는 곳이죠? 건설을 하면은 그냥 뭐 집을 짓거나 공장 짓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. 그게 이제 하나로 된 게 아니고 크게 한 서너 가지가 돼 있어요. 네. 그중에서 우리가 이제 기계 분야입니다. 네. 그 기계 설비와 또 가스 공사 아시죠? 가스 네. 설비라는 가스. 네. 두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그 협회고요. 네. 또 우리는 이제 국토부의 법정인 단체입니다. 네. 예.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주제입니다. 첫 번째 주제는 건물의 심장과 혈관을 만든다입니다. 심장 혈관 하면 이 소프트웨어 같은데 네, 그렇습니다. 예.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죠? 네. 혹시 댁을 뭐 아파트 사시나요? 네. 네. 아파트 사시면 겉으로 보이는 게 뭐 방 조명, TV 뭐 등등 보이는데 그렇습니다. 아나운서님 뭐 모르게끔 눈에 다 벽에 들어 있고 천정 속에 들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. 네. 우선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, 급수라 그러잖아요. 네. 그다음에 따뜻한 물이 있어야 또 뭐 샤워도 하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수도가. 네, 뭐 뜨거운 물 급탕 설비라 그러고요. 또 이제 밥을 짓기 위해서 가스가 있어야 밥을 네, 짓 거 가스. 아니겠습니까? 네. 가스 설비죠. 또 이제 설거지를 하면은 오수가 생기잖아요. 네. 그렇죠. 또 물을 빼야 되니까 또 오수 설비가 있고. 또 뭐 볼일 보고 나면은 화장실 물 처리하는 것들이 있고. 또 그것만이 아니죠. 냉방, 난방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기계 설비라고 합니다. 네. 그중에 냉난방 설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. 그건 어떤 원리인가요? 네, 옛날에 집이야 뭐 외부로부터 비를 피하는 그런 거였지만 요즘 집은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되잖아요. 이게 난방이라 그러죠. 네.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온돌 난방이 가장 발달한 나라고요. 더울 때는 그와 반대로 뭐 에어컨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네. 온도를 시원하게 해줘야 되잖아요. 네. 이런 거를 하는 걸 가지고 냉방 및 난방 설비라고 합니다. 이 위생 설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이 따뜻한 물, 차가운 물이 나와야 되고 또 오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그렇습니다.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, 네, 좀 더 네. 그와 관련된 일들이 있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. 위생 설비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돗물을 공급하는 급수,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급탕, 그다음에 물을 처리하는 배수, 그다음에 화장실 물을 처리하는 오수. 요즘은 이제 빗물 같은 걸 활용하기 위해서 뭐 우수 저장 시설도 있고요. 또 이미 사용된 오수나 배수를 그냥 버리기 아까우니까 리사이클, 재활용하는. 리사이클 시키는 중수도라 그러죠. 네, 중수도. 설비에서 말만 위생하지 정말 다양한 분야고요. 네. 우리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. 네. 요즘에는 또 무엇보다 공기 정화 시설이 그렇죠. 그렇게 중요해졌다고 해요. 미세먼지 때문인가요? 그렇죠.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미세먼지가 뭐 난리 아닙니까? 그렇죠. 또 뭐 메르스도 뭐 날리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전파되는 게 다 공기잖아요. 네. 특히 이제 공기질에 대한 얘기가 바야흐로 수년 전부터 많이 나왔죠. 근데 이 공기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공기조화 설비입니다. 먼지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없느냐, 또 습도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없느냐 하는 개념까지 공기의 질이 점점 우리 생활과 밀접해지고 있는 거죠. 두 번째 주제입니다. 두 번째 주제는 기계설비 미래 산업으로 키운다입니다. 지난해 큰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기계설비법이 제정되었고 그렇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어떤 산업에 문제점이 많았다면서요. 어떻게 개선이 되나요? 꼭 뭐 문제점이 많았다기보다도 조금씩 앞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정작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기계설비인데 네. 또 그런 연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도 외관을 더 이쁘게 한다거나 마감을 이쁘게 하는 기술들은 많이 개발되고 또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
심장이나 혈관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두들 그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네. 그것에 대한 개발이나 투자가 많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. 저희 협회를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수년 전부터도 쭉 건의는 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개선이 못 되다가 이제 작년에 20대 국회가 되면서 이제 물론 뭐 메르스 사태 등등 공기질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기계 설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회적인 뭐라 그럴까요? 뭐 컨센서스라 할까요? 네, 공감대가 만들어지기 공감대가 이제 시작했네요.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그 진정성이 통해서 늦었지만 기계 설비를 네.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우리 기계 설비법이 된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러면 이 기계설비법이 제정되면 어떤 점들이 좀 개선될까요? 건물의 수명이 늘어납니다. 뭐 설명을 하면 깁니다만 수명이 늘어나고요. 두 번째 에너지가 건물을 움직이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 설비가 제대로 안 되면 에너지 낭비로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이 법을 통해서 미니멈입니다. 최소한 10% 이상의 에너지는 절감하게 될 것이다. 그게 제대로 된 유지 보수 및 관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얻는 겁니다.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못 하다 보니까 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뭐 화재 사건이라든지 등등등해서 우리 생명을 잃는 일들이 최근 작년에랑 안 있었습니까요? 근데 그런 것들이 기계 설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 네. 있었더라면 네. 또는 미리미리 예방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. 네. 네, 이렇게 생각합니다. 협회장님, 또 지난해 말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이 됐어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법 개정이 우리 기계설비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나요? 네, 원도급과 하도급으로 우리나라 건설법은 정해져 있습니다. 네. 어떤 회사는 일을 항상 원도급만 하고 어떤 분야들은 하도급만 하라 돼 있는데 그 틀을 깼습니다. 그 틀을 깼고 즉 원도급과 하도급 구분 없이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. 경쟁할 수 있게. 네. 시장이 공정해진 거네요. 시장이 공정해지는 거죠. 네. 네, 당장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않겠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가 요즘 이제 뭐 직접 시공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직접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또 직접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. 직접 건설 시장에 참여하는 제도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정확하겠고요. 그러면 앞으로 기계설비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?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기계설비 기술 기준입니다. 네. 우리 법에서도 나와 있는데요. 이 기계설비 기술 기준이 뭐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기술 기준을 넘어서서 글로벌한 기술 기준을 만들어서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기계설비로 돼야 된다는 것이 한 가지고요. 네. 그 이유가 우리 기계설비가 단순 아까 뭐 아파트 주택을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요. 반도체의 클린룸이라든지 반도체 설비 그러니까 그 공사비의 50% 이상이 기계설비입니다. 또 해외에서 우리 건설 회사들이 많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프렌트 아시죠? 발전소 짓고 비료 공장, 뭐 지역 난방, 뭐 소각로 등등등 이게 다 기계설비인데 네.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기술 기준 및 시공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네, 세 번째 주제입니다. 세 번째 주제는 기계설비 30년, 미래 30년입니다. 이 협회 창립 30년, 네. 올해가 30년이라는데 굉장히 그렇습니다. 의미가 그렇습니다.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의미가 있죠. 네. 네, 네. 그동안 국민 건강에 또 네. 건물 발전에 네. 좀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은데 좀 네. 평가를 해주시죠. 그렇습니다. 우리 기계설비가 나름 건설 산업의 큰 축으로 네. 뭐 우리 평균 보통 한 22% 된다 그러거든요. 우리가 협회 만들던 당시에 1조가 약간 넘었는데요. 네. 작년 같은 경우에 21조입니다. 네. 21조 한 20배 이상 성장을 했죠. 나름도 충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요 부분들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보니까 못했습니다만 이제 30년을 맞이해서 작년에 이제 기계설비법도 생겼고 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기계설비 기준이라든지 에너지 절감, 국민 건강 또 무엇보다도 그런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생기죠. 그럼요. 일자리 약 5만 개 정도 일자리를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데요. 이런 모든 것들이 패키지가 돼가지고 기계설비 산업이 발전을 하면 건설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될 것이고 이게 또 우리 국가의 경쟁력으로 연결될 것이다.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. 장학금 지원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. 뭐 하여튼 뭐 우리만이 아니라
이제 이 사회에서 얻은 은혜에 대한 뭐 보답을 하는 거겠지만 네. 뭐 장학금, 불우이웃 돕기, 특히 우리들 주택기가 또 이제 기계 설비니까 뭐 가스 시설이 뭐 미비한 뭐 주거 약자들 세대에 대한 개선 사업 등등등도 한 2천여 세대 이상 했고요. 나름 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 지회에서 기계 설비가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들을 나름 작지만 네. 그래도 성심껏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협회 회원사는 얼마나 되나요? 협회 회원사가 약 한 8천 개 정도 됩니다. 네. 네. 회원사가 되면 혹시 받을 수 있는 혜택들도 어떤 게 있죠? 혜택이라는 게 이제 그렇죠. 8천 개면 다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니까 네. 다 자기 사업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우리 협회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일들, 즉 사업자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그런 일들이 많죠. 제일 많은 게 아까 뭐 사회자님 말씀하셨지만 불공정한 그런 원하도급 문제가 생겼을 네. 때도 협회 불공정거래센터에서 도움을 준다거나 또 뭐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문제 또 관행적인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업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협회가 대신 일을 하고 있죠. 네. 네. 지난 30년, 이제 네. 또 앞으로 미래 30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네, 네, 우리 기계 설비 산업을 어떻게 육성하면 좋을까요? 특히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계 설비 산업만큼은 뭐 집을 짓건 공장을 짓건 네.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다음에 또 성능 검사하고 성능 검사 이후에 이제 유지 관리까지 해야 되잖아요. 이게 패키지로 돼 있는 법입니다. 그중에서 어느 한 분야만 잘 해가지고는 기계 설비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.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제정된 기계설비법을 통해서 이런 기계설비가 일관된 패키지로서 건물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. 네. 지금까지 30년을 이렇게 쭉 달려오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. 건설 기술이 나날이 발전합니다. 네. 예, 지금 이건 뭐 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땅 위에서 집을 짓는 기술은 이제 어느 정도 뭐 최고에 와 있지 않나.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곳이 땅 속 지하 시설, 뭐 요즘 물론 지하철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수중 시설에 대한 것도 일부 국가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. 네. 또 뭐 잘 아시고 우주에 집을 짓는 그럼요. 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? 특히 지금 땅 위에 짓는 건물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땅속, 물속, 우주에 대해서 집을 짓 때는 기계 설비가 없이는 그야말로 아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기계설비산업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래의 기계설비 산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. 또 건설 산업이 힘들다 그러지만 네. 우리 기계설비 산업에 대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많이 하면 침체되어 있는 건설업을 얼마든지 더 키울 수도 있고 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말씀 별 잘 말씀을요.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